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중국발 효과로 인해서 철강주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저가 매수에 나서도 될지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마침 또 여러분께서 관심 많으신 2차 전지 업종도 커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DB증권의 안회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저희가 철강주에 대해서 기존에 질문을 해드렸었는데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철강 업종의 수합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자동차 강판 등 고품질 판재 경쟁력이 있고 원가 절감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고요. 약점으로는 철광석, 석탄 등 원재료 의존도가 높고 환율이 상승할 때에는 원가 부담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기회 요인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미국, 인도 등 신규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 철강 구조조정 구체화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반면에 위험 요인으로는 중국 제품 지금 기술 경쟁력이 고도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글로벌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탄소 저감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위협 요인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저희가 앞서 타이틀에서도 중국에서 감산이 과연 이어질 것인가?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언제부터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내년 중국 15차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이제 주요 공급과인 산업 부분의 구조조정이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철강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특히 10월에 중국 공업부가 먼저 철강 산업 생산 능력 교체 실시 방안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2021년에 발표했던 이제 버전 대비해서 신설 대비 퇴출 비율을 강화를 하고 또 이제 기업 간 생산 능력 지표를 거래를 금지를 한다든지 퇴출 설비 대상을 명시한다든지 이제 구조 조정을 좀 실제로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중국 구조 조정이 현실화가 된다면 수출 물량이 줄고 또 아시아 시장의 가격 상승 상승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국내 철강사들도 이제 내수와 수출 모두 물량 증가 기회가 생기고요. 이제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내적으로 보자면은 정부의 반덤핑 과세라든지 그리고 주택 135만 가구 공급 계획 이러한 부분이 철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정부가 먼저 관세 관련해서는 중국산 후판과 중국산 그리고 일본산 열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잠정 판정을 발표를 했고 후판은 이제 얼마 전에 확정 판정까지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의 착공 기준으로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수치는 이제 지난 3년 평균 대비보다 좀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단 관세 영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수입재, 유입이 감소가 되면 내수 물량 확대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가격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수요 부진이나 상반기에 이어졌던 원재료 가격 하락 때문에 아직 효과가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하반기까지 좀 재고 소진이 끝나고 난다면 내년부터 관세 수혜는 좀 본격적으로 실적에 드러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은 철근, 봉연강 기업들의 좀 직접적인 수혜입니다. 철근은 90% 이상이 내수향인데요. 그래서 국내 건설 경기와 직결이 됩니다. 지금 가동률 자체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올라가면 이제 국내 봉연강 기업들의 외형과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관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철강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과 관련된 파생 제품에 대해서 50% 기존의 고율 관세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철강업체들 보면은 미국의 생산 시설은 지금 좀 미미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미국 관세가 불확실성이 좀 크긴 한데 지금 미국향 철강 수출 같은 경우에는 강관 제품을 제외를 하고는 비중이 5% 내외로 미미한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 기업들의 실적에 큰 영향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철강 기업들은 지금 미국 외 시장으로 물량을 돌리거나 미국향 제품은 주로
이제 고수익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철강 기업들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은 맞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진출과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제철은 미국의 전기로를 이제 270만 톤 규모로 투자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도 여기에 좀 지분 투자를 일부 고민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클리브랜드 클리프스라는 이제 미국 2위 철강 기업의 지분 투자도 지금 고려 중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의 수출 물량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관세 부담은 낮지만 그래도 미국한 수출을 계속해서 트라이는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서 살펴본 것이 중국의 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국내에 미치는 반사 이익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중국의 철강 쪽의 구조조정이 언제 시작될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철강 업체의 턴어라운드는 정말 내년 초부터 예상을 할 수 있는 건지, 하반기부터 예상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중국 철강 구조조정이나 감산이 아직 확실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에 이제 유력하게 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 이제 그런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 수요 측면을 보면 가장 큰 전방인 건설 경기가 한국이나 중국은 아직 부진하기 때문에 수요가 가격을 좀 받쳐줄 여력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재료가 측면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하반기 원료가가 상승한 것이 좀 본격적으로 투입가로 반영이 되면서 기업들의 이제 마진단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조금 회복세가 더딜 수 있지만 이제 하반기에 중국 철강 산업 구조조정이나 감산 여부가 이제 실제로 가시화되고 확인이 되고, 또 국내 주택 공급 정책도 좀 가시화가 된다면 시차를 일부 두고 하반기부터 업황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철강주 내에서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걸 보고 계세요? 네, 이제 중국 철강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만약에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면 현대제철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제철이 퓨어한 철강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베타가 가장 높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기대할 만한 요소는 미국 제철소 이제 지분 같은 이제 미국 투자 계획이 가시화가 된다면 이제 기업 가치에 좀 추가적으로 반영될 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요즘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2차 전지도 커버를 하고 계시니까 2차 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진의 긴 터널을 지나서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요즘에 메인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ESS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ESS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ESS 같은 경우에는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미국에서 전력 인프라 강화 그리고 데이터 센터 향으로도 좀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섹터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일단 ESS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는 셀사를 가장 먼저 볼 것을 네.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기회가 앞서 말한 요인들로 열리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OBBBA 법안으로 중국 공급망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셀사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ESS양 배터리 셀과 시스템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고요. 미시간 단독 공장 증설 후에 램프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는 또 다른 공장을 활용하면서 ESS 이제 출하량을 좀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ESS와 관련해서 먼저 도움 말씀을 들어봤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내의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계속해서 컨택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테슬라가 배터리 생산을 내재화를 한다면은 국내 방금 말씀해 주신 셀사라든지 국내 2차 전지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네, 일단 테슬라는 이미 배터리나 양극재 그리고 리튬을 일부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LFP 배터리까지 거의 생산 준비를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제 이들도 OBBBA 법안에 그 FEOC
저촉되지 않도록 국내 소재사와 접촉을 늘려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테슬라가 배터리를 메인 사업부로 삼기보다는 R&D 측면이나 이제 벤더들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국내 소재사들 경우에는 추가 고객사 확보로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지만 셀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메인 고객사의 가격 협상력이 올라가서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주 탑픽 종목 투자 전략까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2차 전지 섹터는 26년에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나 아니면 바닥 장기 완화가 이제 갈리기 시작하고 또 ESS양 매출 증가와 수주가 좀 가시화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ESS양 제품에 좀 더 강점이 있고 준비가 있는 기업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ESS양 배터리 양산 준비를 가장 빠르게 완료한 기업입니다. 일단 ESS양 LFP 배터리도 시스템 단위까지 이미 양산을 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특히 이제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LFP 각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27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26년에 ESS 부문이 물량은 좀 상세하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순이익단에서는 일단 EV에서는 JV 공장이기 때문에 이제 EV는 JV 공장이라서 생산율이 줄더라도 이제 ESS는 모두 단독 공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AMPC도 100% 인식이 가능해서 순이익 측면에서 좀 상세 효과가 비교적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철강 내에서는 탑픽으로 현대제철을, 2차 전지 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꼽아주셨습니다. 해당 업종의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DB증권의 안회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